여러분, 네일 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같이 인사할까? 네. 안녕하세요. 네일이 좋아 네일로 빛나는 샤이니스의 채널 네일 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일샵을 2개 운영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느냐고 아주 동분서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김금주 사랑하는 제자를 모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요즘 선생님들의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좀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네일 그랜마에 나와서 그 방법을 좀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 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의 기술을 증진시켜주는 방법. 예전에는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처음 들어왔을 때 뭐 한 12, 13년 전이죠. 그때는 지금의 네일 살롱이랑은 약간 틀렸어요. 네, 칼라를 바르는 거는 비슷하긴 하지만 그때는 젤이라는 게 그냥 익스텐션용만 있었고 젤을 바른다는 게 없었었거든요. 그렇지. 네. 없었지. 네. 그래서 그때는 다 일반 칼라로만 손님을 응대하고 저희가 서비스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젤이 많아지면서 일반 칼라 하는 손님도 많이 없어지고 일반 칼라를 바를 때는 바르면서 굳잖아요. 그렇지. 네, 젤은 그 램프 안에 들어갈 때까지 어느 정도 터치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안 굳지. 그렇죠. 일반 칼라는 바르면서 굳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와서는 되게 기술력을 자랑하는 시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팔리시가 젤 팔리시보다 바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은 일반 칼라를 못 바른다는 얘기야? 좀 잘 어려워한다. 어려워한다. 네. 좀 손님이 잡히면 일반 칼라다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바를 때 약간 굴곡지거나 문제가 네. 생길 수도 있어? 요즘 선생님들? 아무래도 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일반 칼라처럼 빠르게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굳는 속도를 못 맞춰서 굴곡이 좀 생길 수 근데 있죠. 전에는 젤 네일 폴리시가 나오기 전에는 일반 폴리시로 그림도 다 그렸어. 네, 저희 다 일반 폴리시로 아트 다 네, 했잖아. 아트 다 했어요. 미키도 그리고 정말 미키도 그리고. 도널드도 그리고 다 어. 일반 폴리시랑 물감 섞어서 했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지금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일반 폴리시를 잘 바르는 방법을 알려줘서 그것을 능숙하게 한 다음에 젤 네일 폴리시로 옮겨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야? 네. 저는 일단 선생님들이 일반 칼라부터 하는 연습을 진행을 먼저 시켜요. 그러면 젤을 발랐을 때는 되게 수월하게 바를 수 있거든요. 젤 네일 폴리시 바를 때 손님들에게 통젤을 많이 써? 폴리시 젤을 많이 써? 저희는 반반이야? 네, 반반인데 그래도 저희는 통젤도 많이 쓰는 편이라서 한 60대 40 정도. 그럼 정말 젤 네일 전문 샵이기는 하네. 네, 통젤과 병젤을 다 쓰면서 아트도 그걸로 하고 네. 또 일반 폴리시 손님도 받고. 네, 저희는 일반 폴리시 비중이 좀 있어요. 다른 살롱에 비해서. 그래서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도 여기는 되게 일반 컬러가 많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샵에 가서 근무하면 기술이 팍팍 늘겠구만. 거기 다 취업해야 되겠어.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일반 팔리시 바르는 방법, 정말 금주 원장님이 선생님들에게 알려주는 기술을 증진시키는 그 방법을 우리 그랜마에서 좀 알려주면 어떨까? 네,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함께 일반 폴리시 잘 바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실까요? 손에 먼저 바르기 전에 제가 팁에 바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샵에서도 선생님들하고 연습할 때 팁에 먼저 발라? 네, 먼저 바르는데요. 샵에서는 먼저 라인 따는 연습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펄리시 바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게 중간에 바르고 그리고 양 사이드는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 살롱에서는 중간부터 바르진 않아요. 네, 한쪽 면에서부터 착착착착 바르기 채워나가는구나. 네, 바르기 시작하거든요. 중간부터 바르게 되면 이런 색감이 있는 컬러는 괜찮은데 누드 컬러라든지 좀 약간 클리어한 계열을 바르게 되면은 되게 결이 많이 져요. 그렇구나. 네, 중간에 한 번 바르고 양 사이드 바르면 요 사이에 단차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부터 착착착착 채워 바르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브러쉬를 들 때는 확 이렇게 많은 양을 드는 게 아니라요. 네. 위아래 해서 요 병 입구에서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 딱 머금네. 네네네. 너무 처음부터 많은 양을 뜨지는 않아요. 지지대 하시고요. 지지대 새끼손가락 걸고. 네, 새끼손가락 걸고 슉. 양이 부족하면 빠르게 다시 떠서 이렇게 옆에서부터. 옆에서부터. 네. 뭐 쉬워 보이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지? 네. 마르니까요. 마르니까. 그리고 좀 한 30초 정도 드라이를 해준 다음에 투코트를 발라줄 거예요. 자, 그러면 투코트?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지대 하시고요. 양을 이렇게 떠서 빠르게 좀 발라주시는 게 관건이에요. 왜냐면 바르면서 굳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은 다 굳어서 결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팁 하나에 다시 한 번만 보여주면 어떨까? 팁 하나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30초 후에 다시 탑코트를 제가 바를게요. 이번에는 제가 프록시말 네일 폴드에 있는 이 큐티클 라인을 따서 옆에서부터 채워가면서 바르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큐티클 라인도 따면서 옆에서 라인을 채워간다는 거야? 네, 저희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지점이 이제 큐티클 라인이 아닌 이 아래로 제가 임의적으로 잡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때는 양을 아까 분배를 해주시고 이렇게 큐티클 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라인을 형성하면서 한쪽 면부터 다른 쪽 면까지 면을 채워간다는 얘기네. 네, 이렇게 또 30초 정도 드라이를 한 후에 투코트를 발라줄 거예요. 이 위에 이제 탑코트를 바를 건데요. 젤탑이랑 좀 틀리게 생활 속에서 좀 마모가 될 수 있어요. 손을 씻으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칼라 바르고 탑코트까지 마무리 하신 다음에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탑을 한 번 더 바르면 훨씬 더 광택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어요. 탑코트의 기능은 칼라를 보호하는 기능과 광택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꾹 눌러서 바르면 안 돼요. 탑을. 그렇지. 네, 아직 이 일반 칼라를 발라놨잖아요. 얘는 완벽히 마른 게 아니에요. 완벽히 마르는 데까지 이론적으로 8시간 이상 걸려요. 겉만 마르니까 속은 아직 지금 말랑말랑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때 탑코트를 꾹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국이 생기겠네. 네, 약간 얼룩이든지. 희끗희끗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고 가볍게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지지대 똑같이 하고요. 이렇게 가볍게. 그냥 정말 표면 위에서 굴리듯이 끌고 내려와야 되겠네. 네. 양은 어느 정도에? 너무 많지 않게, 너무 적지도 않게. 그러니까 흘러내릴 정도로 하시면은 안 되고요. 칼라처럼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이 이 끝까지 내려와야 해요. 끝까지 네, 완벽하게. 이 끝까지. 가볍게 바른다고 해서 이게 중간에 끊어지거나 위로 이렇게 날리면 안 되거든요. 꼭 끝까지 내려오셔야 돼요. 완전 도포. 네, 완전 풀 커버. 전에 우리가 일반 팔리쉬를 바를 때 탑코트를 양을 넉넉하게 했었거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찍히고 네, 그런 맞아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칼라 정도이지만 프록시멀 네일 폴드 앞에 있는 큐티클 라인에서부터 프리 엣지 끝까지 완벽하게 커버만 되면 되는 거네요. 그 정도의 양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커버가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또 30초 정도 자연 건조할게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얼룩덜룩, 네, 울퉁불퉁하잖아요. 원코트 때 이게 충분히 다 가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 깨끗하게 안 된다는 얘기지. 네, 투코트 할 때 요거는 라인을 깨끗이 만들어서 커버를 해줄 거예요. 참 요게 젤 네일은 쉬운데 네, 일반 폴리쉬는 어려운 네. 거네. 그래서 손님한테 할 때는 이렇게 바르고 수정을 하기도 해요. 근데 최대한 수정 안 하는 방향으로 발라주면 훨씬 더 기술력이 돋보이는 건가? 상승하겠죠? 이 부분이 좀 채워졌죠? 채워졌네요. 네. 약간 조금 울퉁불퉁했던 부분이 매끈해졌어.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이 30초 정도 자연 건조에 들어갈게요. 마지막으로 탑을 한번 도포를 할게요. 탑을 바를 때 큐티클 라인 형성한 부분을 넘어서 손님한테 할 때? 거의 맞춰요. 부족하게는 안 해요. 차라리 넘어서는 게 낫거든요. 그렇지. 네. 가볍게 양을 떠서 이렇게 끝까지 내려주세요. 전 살짝 위로 넘어갔어요, 지금. 일단 팁은 좀 팁이기 때문에 일반 폴리쉬 바르는 게 좀 쉬워 보이는 듯도 하잖아. 네. 요즘 내가 국가 자격 때문에 네. 실크
괜찮은 게 뭔가 있을까 하고 테스트 네. 중에 있었어. 네. 그래서 손톱 2개가 실크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 네. 여기에 일반 네일 폴리시를 바르는 법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으로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실전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실크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나흘 정도 된 것 같아. 나흘 정도. 먼저 베이스부터 도포를 할게요. 근데 베이스를 바르면 약간 그런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좀 커버도 되지 않을까? 네, 커버가 되긴 하지만 얘를 뭉텅하게 이렇게 올릴 순 없으니까 적당히 한번 올려볼게요. 똑같이 베이스는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베이스가 되게 꼼꼼히 잘 발려야지 그 위에 컬러가 예쁘게 올라갈 수 있어요. 프리엣지 부분도 바르나? 프리엣지 부분도 바르죠. 자연 네일을 할 때는 프리엣지 부분도 바르는데 브러쉬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납작하게. 돼요. 납작하게 칼같이 칼같이. 이렇게 만든 다음에 프리엣지를 이렇게 세워서 지금 보면 실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두터울 수 있거든요. 저는 브러쉬 끝으로 발라줘요. 아, 네. 모서리? 네, 얘 모서리. 음. 모서리로 가볍게 발라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뒤집지 않아도 되네. 네, 제가 지금 살짝 베이스를 위로 흔들면서 넣고 있잖아요. 이 큐티클 라인 쪽에 아, 만들어주고 있구나. 네, 살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울퉁불퉁한 부분? 네, 그 부분을 살짝 채워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베이스가 이제 마른 상태에서 컬러가 들어가야지 컬러가 안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 드라이 할게요. 이제 이렇게 베이스가 자연 건조가 되었으면 레드 컬러를 발라볼게요. 이 프리엣지 먼저 바른 다음에 전체 도포를 할 거거든요. 이 레드 컬러도 날렵하게 칼선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펄리쉬 브러쉬의 양끝 모서리로 이렇게 먼저 발라줘요. 컬러를 바를 때 이렇게 지금 피부를 좀 당겨주는 게 좋아요. 지금 당기는 부분이 프록시마 네일 폴드 윗부분 이 부분을 움직이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양 사이드까지 전체적으로 도포하는 게 중요해요. 네. 항상 지지대는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되게 울퉁불퉁하죠. 왜냐면 지금 실크 익스텐션 하신 지 한 4일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벌써 이미 자랐어요. 그래서 그렇지, 제가 그렇지. 아까 임의로 베이스를 위로 올려주긴 했지만 여기가 단차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울퉁불퉁해졌거든요, 지금. 근데 두 번째 할 때 이 부분을 채워서 제가 수정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원코트 발랐을 때는 이렇게 살짝 비칠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프리엣지 부분이. 네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깨끗하다. 네, 깔끔해. 요걸 또 한 30초 자연 건조 해야겠지? 네, 드라이에 30초. 자, 이제 30초 정도 자연 건조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는 투코트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프리엣지 아까 전에 한 번 발랐었잖아요. 굳이 2번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오히려 2번 들어가면은 좀 두꺼워져서 네,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떨어질 수가 있구나. 네. 피부에 묻은 거는 살짝 이렇게 닦아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프록시마 네일 폴드 아래 큐티클 라인이 살짝 울퉁불퉁하잖아요. 이 부분 라인 정리를 제가 좀 깔끔하게 해줄 거예요. 이때는 펄리쉬 리무버 사용을 해서 할 건데요. 사선 브러쉬. 네, 이 끝이 뾰족한 이 브러쉬, 이 브러쉬로 수정을 한번 해줄 거예요. 이 사선 브러쉬가 수정하기에는 되게 탁월하거든요. 리무버를 촉촉히 젖은 상태로 리무버를 좀 적셔줘요. 알겠습니다. 먹을 수 있게. 너무 많이 하면은 일반 폴리시 리무버가 옆으로 새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촉촉히 젖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브러쉬 사용하는 게 제일 편리하지. 그쵸? 이렇게 라인을 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한 후에 또 한 30초 드라이기에서 말려주고 탑코트 바르면 끝이네. 네, 그렇게. 그럼 탑코트 한 번 발라, 2번 발라? 저는 한 번 발라요. 그리고 나서 2, 3일 뒤에 한 번 바르는 게 훨씬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30초 정도 자연 건조를 시켰어요. 드라이에. 그래서 마지막 탑코트를 발라줄 거예요. 네. 적당한 양의
써서 풀코트 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 위를 쭉 내려올 수 있도록. 네, 부족하면은 다시 떠서 사용할 수 있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컬러가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탑코트를 바르게 되면 중간에 하얗게 얼룩이 질 수 있어요. 끝까지 내려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만 쓸어주세요. 프리엣지 라인. 네, 프리엣지 한 번만 이렇게. 끝. 끝입니다. 큐티클 라인이랑 이 프리엣지가 음. 끝까지 발려야 해요. 프리엣지 끝선까지. 탑코트를 큐티클 라인에서부터 프리엣지까지 한 번에 바르기. 네. 이게 중요한 거네요. 깔끔하게. 얘가 가볍게 바른다고 해서 뭉치게 내리지 말고요. 빠르게 끝에서 끝으로 샥샥샥 내려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반 폴리시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김금주 원장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일반 폴리시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